새롭게 계약을 할 때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중고차도 리스가 가능하네? 한번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해 드릴 만한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이번 영상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드릴 만한 주의 사항들 10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나 이 중고 현금차를 리스로 새롭게 계약을 할 때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중고 리스 알아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제 지난 영상 안 보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 시청을 먼저 하고 오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합리적인 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하나하나 놓치시면은 결국에는 손해로 돌아오는 그런 리스로 절대 진행하지 마셔라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이자 폭탄 견적 주의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 중고차를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 신차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 이유 말고도 신차로 구매할 수 없거나 아니면 신차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중고리스 절대 하지 마라, 폐가 망신이다, 이런 영상들도 돌아다니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이 중고차 리스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사를 방문을 했는데 중고차 딜러분께서 리스라는 거를 권해줬고 이런 견적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 좀 합리적인 걸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한 달에 납입금이 싸더라,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봐달라,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금리라든지 포함된 이자라든지 다른 금융사를 비교를 해본다든지 했었을 때 와, 금리가 미쳤다, 구성을 왜 이렇게 잡았지? 포함된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견적들이 대부분들이었어요. 중고차 리스에서 특히나 이런 아직까지 이자, 금리, 폭탄 이런 견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 중고차 딜러분들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리스 자체를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거나 잘못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정보라든지 잘못된 견적 이런 것들을 받고 싼지 비싼지 나한테 맞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차를 구매하시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견적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구매하는 차에 해당되는 다양한 견적 구성, 다양한 금융사에서 나오는 어떤 조건들을 잘 비교를 하셔야지 이걸 좀 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중고차를 알아볼 때 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연식이라든지 사고 유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 게 중고차인데, 요거는 좀 알고 리스를 알아보셔야 돼요. 중고차라면은 당연히 성능 점검표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차에 해당되는 보험 이력 여부가 있을 거예요. 그 차에 대해서 적정한 사고라든지 보험 이력이라든지 여기 잡혀 있는 경우에는 리스로 새롭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자동차 성능상 이상이 있는 이 차를 그대로 탈 수가 없고 수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차도 있을 것이고, 보험 이력이 너무 많이 잡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금융사에서 리스를 진행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보시더라도 너무 가격 위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성능이라든지 보험 이력 잘 체크하고 또 매물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을 때 보시고 나서 리스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요게 하자면은 금융사에서 리스 진행을 안 해준다. 요것도 하나의 주의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중고차 리스를 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금융사가 신차처럼 막 10개, 20개 되진 않고요. 줄이면 한 5개 정도의 금융사에서 이 중고차 리스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5개 금융사마다 조건이 너무나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가 견적을 알아볼 때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신차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많은 금융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틀, 계월수라든지 금리라든지 잔존가치 이런 것들이 크게 막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고 리스를 취급하는 금융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금리죠. 그리고 내가 구매하려는 차에 적용을 해주는 이 잔존가치, 그리고 계월수.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또 아셔야 되는 게, 연식이 좀 됐거나 성능이 조금 미달되거나 금융사의 입장에서 판단했었을 때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라고 하는 차는 계월수조차 60개월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36개월, 48개월만 진행이 가능한 그런 금융사도 있는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 60개월 해줄게 하는 금융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용도, 소득군, 직업군에 따라 한도 부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고리스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판매되는 중고 매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조금씩 틀려져요. 요 금리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일반 매물을 보는 것보다 엔카 보시면은 빨간색 딱지로 엔카 진단이라고 써져 있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들이 일반 매물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엔카 진단보다 더 금리를 싸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브랜드 인증중고 차량입니다. 이 인증중고 딱지가 붙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금융사에서 좋아해요. 거의 신차급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인증중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리스로 할 거고 매물을 본다고 했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인증중고 매물이다. 신차만큼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팁 아닌 팁이죠. 하나 알려드렸고요. 이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리스로 차를 구매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리스를 하는지 본인 스스로 느끼고 필요에 의해서 리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필요와 상관없이 굳이 나는 리스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득되는 부분이 크게 없는데 잘못된 리스 견적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왜? 눈에 보이는 월 리스료가 일단은 싸게 와닿으니까. 제가 괜히 리스 가이드라는 주제를 따로 빼가지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구매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잘 살 수가 있고요, 그럭저럭 살 수도 있는, 굉장히 못 사고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소비자한테 안 맞고 필요가 없는 세팅으로 리스를 진행을 했었을 때 나중에 내가 차 팔 때 딱 느껴져요. 나한테 굉장히 큰 손해로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리스 진행할 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차 팔 때, 정리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리스 구매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나 신차 전시장에 계신 딜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고 시장에서는 과연 전문적인 상담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하세요. 저희한테 진행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걸 토대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보셔라. 왜냐면은 간간히 문의 주시는 중고차 리스 견적 갖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많이 구제해드렸어요. 다음 주의사항은, 중고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이 잔존 가치를 굉장히 낮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계열수조차 24개월, 3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차들이 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차를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차보다 리스료가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거든요. 매물을 보실 때 너무 오래된 연식은 중고 리스를 하는데 크게 이유도 없고 메리트가 없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신차 대비 중고 리스는 금리가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 그렇게 막 신차보다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고차를 할부로 리스로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신차보다 금리가 높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싸봐야 1%, 2% 비싸다. 지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중고차 리스 자체가 워낙 신차 대비 많이 비싼 그런 금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저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고차라고 해서 금리가 막 3%, 5% 이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10% 넘어가는 중고차 리스는 일단 세팅 자체가 잘못됐고 폭탄 견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중고차 매물 가격을 잘 받아도 금리가 막 8%, 9%, 10% 넘어가는 순간 솔직히 저는 신차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신차 대비 잔가 많이 안 잡아주고요. 대신에 승인율은 조금 더 높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중고차 리스할 때 조금 특이한 사항이죠. 구매하려고 하는 차 중고차 딜러분 통해서 견적을 받고 견적이 마음에 들어서 확정을 하고 가능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심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고차는 조금 반대의 순서예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 금융사에다가 이제 정보를 주는 동시에 신용조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해야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려면은 금융사 심사가 들어가야 되고 신용조회를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더 번거로운 불편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리스로 구매를 하다 보면은 초기 비용을 입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초기 비용 안 들어가는 무보증 리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중고 리스 같은 경우는 무보증 리스가 거의 안 나기는 합니다.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넣어야지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 보증금 입금하는 계좌를 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차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구매하려는 차 브랜드의 딜러사 법인 계좌, 금융사 계좌,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중고 같은 경우는 요 판매하는 사람의 어떤 뭐 스타일에 따라서 금융사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사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사 대표의 계좌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개인 계좌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개인 계좌를 안내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잠깐 스탑을 시키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 금융사 계좌가 맞겠지만 간혹 가다가 요 상사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진행할 때 담당자분한테 나는 이 보증금을 금융사 쪽으로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인도 시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고차를 리스로 하는 경우에 차를 받아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리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초기 비용까지 입금을 하고 나서 차를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또는 차를 가지러 가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차가 중고차 상사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리스 약정을 하면은 곧바로 이 금융사 명의로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차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당일날 바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지만, 중고차는 딜러분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금융사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바로 이전되기보다는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막 3, 4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금융사 이전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마무리되었을 때 차를 가져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리스 약정 확실하게 했고 초기 비용 입금했다 그러면은 중고차 딜러분한테 내가 차를 가지러 가겠다, 차를 보내달라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고차 리스할 때 주의해야 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리스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3가지 금리 이자 폭탄 견적 주의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견적을 최종 픽스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저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든 조금 다른 금융사 조건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한테 리스가 필요한지 이런 게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 내가 차 금액을 워낙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분이 리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좀 불필요하게 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 같은 차를 두고 여러 금융사로 실제로 한번 견적을 내보면서 어떻게 금리, 단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체감되시라고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 회사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지안이었습니다.